침전물이 생기죠. 침전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번 염화은. 네, 정답입니다. 보충 설명을 이기호 박사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성분 즉 염류가 많기 때문에 20여 년 전 해설가로 활동했던 젊은 과학자 이계호. 평탄할 것 같은 그의 삶에도 역경은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 22살 어린 나이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년. 여전히 우리 곁에서 화학자이자 건강 지킴이로 활동 중인 이계호 교수를 만나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 대전센터. 손님 맞이에 앞서 그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121번째 강의가 열리는 날. 지난 2010년 시작한 강의가 올해로 꼭 10년째입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참석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정기적으로 강의가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자들은 수강 신청을 하고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 현대인들이 그만큼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제일 뒤쪽에 소리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태초 먹거리 제목입니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여기 가면 그래도 뭔가 오늘 비법이나 특효약을 알려주겠지.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언하겠습니다. 비법 없습니다. 특효약 없습니다. 제가 무슨 약초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자연의학과, 대체의학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감기, 콧물도 나고요.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암까지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치료는 바로 병원에 가서 하셔야 돼요. 왜? 그냥 두면 악화되니까. 그런데 모든 증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기는 태초 먹거리 학교는 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먹거리, 환경, 생활습관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시작한 강의. 처음에는 암 환우가 많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장년들의 건강보다 10대, 20대, 30대 아이들 건강이 훨씬 더 나쁩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우리 지금 장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토피? 애들 3명 내지 4명 중 1명 아토피예요. 아토피도 결국은 말이죠. 몸에 들어오면 안 될 독곡물질,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 반응내는 게 저게 아토피 현상입니다. 4시간 가까운 강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 중요한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펜을 든 손은 쉴 새가 없습니다. 면역력이 음식, 환경, 생활습관에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날 암세포가 다 제거되지 못하고 서서히 자랍니다. 굉장히 긴 시간, 최소한 5년 이상. 여기까지 음식이 딱 차면은 센서에서 뇌로 딱 명령해가지고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 밥이 갑자기 식욕이 팍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췌장이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50% 내놓는 바람에 다 이게 좀 멀쩡하게 좀 살아가 있는 거죠. 자, 췌장한테 한번 고맙다고, 네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번 두드려주세요.
네 수고했다. 내 다음부터는 네 고생 안 시키게. 이제는 뭐야? 씹어 써서 역할 분담을 해줄게.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 왜냐하면 음식이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그 큰 좋은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거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주는 저희의 이득 있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계우 교수님의 어떤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어떤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집이 어딘데? 집 이천이요. 어? 이천이요. 이천. 아이고 한참 올라가야 되네. 또 너는 몇 학년? 3학년. 3학년이야. 오늘 근데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신청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어떠냐? 괜찮아요. 괜찮지? 네. 내가 니들 때 봐서 너무 좋다. 셀카도 같이 찍으며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 오늘 강의를 들은 것이 무척이나 기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교를 벗어나 대전시청으로 걸음을 옮긴 이계호 교수. 평소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서일까요? 옷 매무새를 자꾸 점검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긴장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은 한 회의실. 오늘은 대전학교 급식지원센터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준비위원으로 위촉됐는데요. 그는 이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21명의 준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운동본부에서 시장님에게 면담을 할 때 이 준비위원회 환경 분야에 위원 한 명을 더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다고 지금 이제 해당 과에서 저한테 알려왔는데 환경 분야 부분에 대해서 위원 한 명을 위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 마음이 반영된 듯 열띤 회의를 이어갑니다. 준비할 것도 논의할 것도 많지만 서로 도움되는 의견을 내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해결 못할 일이 있을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겠죠? 급식센터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급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좀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 안을 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시작할 때 웃고 또 끝날 때 웃는 우리 또 2시간 반 동안 고생하시는 모든 위원들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앞에 앉은 분, 옆에 앉은 분들은 서로 잘했다고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은 숙제를 안고 다음을 기약하게 된 회의. 짧은 담소를 나누며 소회를 나누는데요. 앞으로 여러 번 회의가 지속되는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겠죠. 오늘 긴 회의를 주재하느라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그의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 또 건강한 먹거리를 제대로 공급을 할까 하는데 현재 대전에서는 집중한 센터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다 있는데 여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늦게 이 급식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논의를 했지만 결정이 안 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어린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도록 하자.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씩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가 되어서 그래도 뭐 위원장으로서 조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광주 송정역에서 이계호 교수를 다시 만납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오늘 이제 청국장에 대한 국가 연구 과제 원래 2019년도에 우리가 뭘 할 건가 모든 연구진들이 모여서 각자 한 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연구 발표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회의 장소가 아닌 곳으로 향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 여유 있게 도착한 날이면 그는 역앞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데요. 이계호 교수가 찜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사 먹어. 네, 안녕하세요. 호두과자 5,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집 호두과자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통밀로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통밀로? 네네. 그리고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뭐 저 잣가루나 뭐 아몬드 가루도 좋은 거 해가지고 통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휴게소보다는 한두 개 적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친절히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건강한 재료를 써서 저희 그래도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여기 와서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맛을 봤는데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이 그 파세요? 사람도 저기 박사님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안 계시네? 네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의 맛을 못 잊어 다시 찾아온 가게. 한입 베어 물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주거니 받거니 호두과자 간식으로 즐거워진 시장 구경. 시선을 두는 곳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정겨운 풍경이 이어져 그의 걸음이 자꾸만 멈춥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둥지를 튼 청년모를 유심히 둘러보다가 호기심이 생기는 가게를 발견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건강식품으로 꼽는 간식, 수제 요거트 가게입니다. 네. 사장님, 근데 요거트는 어떻게 언제부터 이거 생각이 하셨어요, 이게? 원래 저희 어머님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주시는 이제 그 건강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이거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팔았더니 반응도 좋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맛을 특별하게 저희가 뭐 특출나다기보다 이제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재료도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발효도 잘 시킨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먹어보니까. 호기심 많은 그는 처음 보는 청년 사장에게도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단백질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연구한 그에게 요거트가 예사로 보일 리 없습니다. 저는 이제 먹거리에 주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작지만 참 그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제가 뭐 가능하면 이제 많이 알리려고 하는 편이고, 전국에 이런 작은 식당이라도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의리의리한 이런 것보다는요. 서민들이 즐겁게 수시로 부담 없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제 시장 구경은 마무리하고 광주를 찾은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겠죠. 국가 과제로 연구 중인 프로젝트 회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6년에 시작한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는 6개 대학, 3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발효식품을 과학화하는 첫 시도입니다. 100세 시대, 식생활의 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인의 장 건강을 우리 전통 발효식품과 전통 균주를 이용해 회복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 건데요. 청국장과 프리바이오틱스 신기술을 융합해 일본 나또를 뛰어넘는 창조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청국장 품질 관리 시스템들, 표준화, 그다음에 냄새 안 나게, 그다음에 바이오제닉 아민이 가장 작게, 주로 이제 그런 그 안전성, 낫도형의 청국장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습관이 안 된 사람이 많고요.
찌개용 청국장은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 이렇게 찌개를 끓여가지고 먹는 불편한 점, 특히 주부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하고 난 뒤에 설거지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심 때 이계호 교수의 올해 계획은 전통 균주인 청국장을 활용해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이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의 도전 과제입니다. 과자, 그 다음에 빵, 또 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청국장 비누를 만드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비누의 거품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과자, 빵, 비누, 환, 분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올해 그 스낵 같은 종류에서 쉽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쪽을 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병원이라는 데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병원 쪽에서 각 기관별 계획을 듣고 난 뒤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새롭게 생각을 정리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요. 의견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건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어둑어둑해져서야 마무리된 자리.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4년 차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이 청국장, 우리나라 토종 이 청국장 금을 이해하는 청국장이 참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내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 낫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면서 책임도 매우 크게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가지고 있고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아이들의 장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해서 그 아이들이 참 웃으면서 건강하게 앞으로 이 우리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죠? 미래 이 주역들을 건강하게 한다는 데 너무 큰 그 감사한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 그가 평소처럼 집을 나서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일상적인 동선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문경에 중앙시장이라는 그 전통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통 재래시장 2층에서 조그만하게 그 청국장을 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청국장 체험 교실을 하고 그 청국장 관련해서 식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문경으로 가는 중입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체험 교실 가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제 거기에 점심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참 좋았다, 맛있었다, 청국장이 이렇게 냄새가 없는 청국장도 있구나, 장이 굉장히 편하고 뱃속이 굉장히 편하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청국장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 대화 자체가 기대가 되죠.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부푼 설렘을 안고 2시간을 달린 끝에 경북 문경에 발이 닿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으면 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는데요. 그러다 건강한 식당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이 그가 도와주는 두 번째 가게인데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깨끗하게 뭐 해놓으셨네. 예, 그죠? 대청소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또 오시는 분들한테 또 청국장 맛있게 그죠? 요리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에 나선 이계호 교수. 직접 채소를 손질하며 청국장 시연에 나섰습니다. 멸치하고 그 김 부순 거를 좀 하는 것도 있고 또 감자도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서 바로 끓이는 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양파, 그 양파 성분이 장 건강을 좋게 하는데 청국장하고의 만남이 아주 딱 맞는 조합이에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파를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양파에서 또 이제 이게 요리를 하게 되면은 좀 단맛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 육수를 끓인 다음 청국장을 으깨줍니다. 여기에 아까 이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육수를 조금 넣어주면 되고요. 한 몇 스푼을 넣겠습니다. 그가 끓이는 청국장은 우리가 아는 요리법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식당마다 또는 개인마다 집어넣는 재료는 다 달라요. 여기다 신김치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다른데 제가 끓이는 방법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청국장 끓이는 방법 가장 차이가 뭐냐면 이 청국장을 언제 넣느냐? 이 청국장을 가장 나중에 넣는다는 거죠. 가장 끝에. 가장 끝에 넣는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나머지는 재료는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청국장을 가장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는다. 끓이는 과정 중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죠? 청국장 속 살아있는 균을 먹으려면 두부보다도 늦게 청국장을 넣어야 한다는데요. 그동안 눈살 찌푸리게 하던 냄새가 작은 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특히 팔팔 끓이기보다 마지막에 넣어 2분 이내로 끓이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완성된 이계호 교수의 청국장. 전달을 출석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기다리던 손님상으로 옮겨집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유의 잡냄새 없이 구수한 맛이 든 청국장. 평소 오던 손님들 또한 달라진 찌개 맛에 조금 놀란 눈치인데요. 그냥 떠먹어도 비빔밥에 올려도 잘 어울리는 한식의 조화.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니 뿌듯한 한편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이런 청국장은 맛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갈아서 넣어서 텁텁할 줄 알았는데 텁텁하지가 괜찮아요. 네. 보통 이제 청국장 하게 되면 일단은 냄새가 꼬리꼬리하게 나야 되는데 일단 이게 청국장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 그게 어떻게 뭐? 교수님 청국장 냄새 안 나게 띄우는 거 뭐 어떻게 하는지 먹어보면 스럽거든요. 아, 알고 싶어가 그래요. 청국장을 냄새 안 나게 띄우는 방법은요. 네. 냄새 안 날 때 스톱하면 돼요. 냄새 안 나죠. 식당 주인 명희 씨는 청국장을 찌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접목시키며 청국장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청국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체로 찌개로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찌개용이 아니라 사계절, 차게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국장 주먹밥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선한 샐러드에 청국장 소스를 얹거나 청국장 가루를 넣은 주스까지. 청국장에 대한 주인장의 남다른 관심은 메뉴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청국장의 변신이 놀랍다는 듯 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맛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쌍수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 맛있어요. 청국장 가루를 넣었다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맛있는 미숫가루? 네. 청국장은 전혀 모르고 네네.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네요. 아주 제가 대전에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먼 길 온 보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약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주고 싶다는 주인장의 철학이 이계호 교수를 문경까지 오게 만든 건데요. 청국장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발벗고 나서 도울 생각입니다. 이 연구소는 첨단 분석 기술의 전문화, 표준화, 분석 전문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충남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설립한 분석 전문 벤처 기업입니다. 표준 물질,
화학 분석 컨설팅, 임상 시료 분석,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이자 안정성 검사 기관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시료는 지금 농산물 시료하고 난 다음에 그라인딩 하나? 이곳에서는 연구 활동은 물론 극미량 분석 워크숍을 여는 등 분석 화학자로서 이계호 교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스푼을 오늘은 의뢰받은 사과 시료를 시험관에 넣어 성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전문 분야인 분석 화학은 실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잔류 농약 분석, 머리카락 분석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분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예를 들면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의 흙, 그 다음에 뭐 식물, 공기, 또는 첨단 반도체 이런 그 유리 재료, 또는 뭐 플라스틱 재료, 무슨 재료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을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농약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게 분석해서 성적을 주게 되면은 당장 농약이 묻어 있는 그 사과는 유통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 건강에 직접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하는 거죠.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건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먹거리. 성분 분석을 통해 내가 먹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료 1번, 2번, 3번 인젝션 한번 시켜보세요. 오케이, 시료 빼내고. 오케이, 왜 내렸네?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 아주 과학적으로 판정을 하는 그런 분석 기기입니다. 아주 매우 정밀한 장비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분석 장비 가지고서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320가지의 농약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는 먹어도 좋다, 먹으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이제 여기서 내리는 겁니다. 기계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그래프로 그려지는 치료의 분석 결과. 지금 저쪽에 수치는 RT 타임하고 농도 나오는 건가요, 이게 진짜? 어쩌면 먹거리 불안 속에 사는 우리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그에게 분석 화학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자 희망일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먹거리 중 그는 전통 발효식품 청국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균보다도 우수한 우리 청국장을 과학화시켜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인데요.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고 일본 나또를 뛰어넘을 한국의 청국장. 그의 손끝에서 완성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그는 무언가를 실험 중인데요. 큰 통에서 퍼낸 콩의 정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의 재료, 커피콩입니다. 이번엔 수상한 기계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무엇을 확인 중인 걸까요? 예, 지금 현재 로스팅에서 예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로스팅을 할 때, 커피를 로스팅할 때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발암 물질이 가장 작게 나오는 로스팅 방법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판매되는 모든 커피컵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두를 볶을 때 나오는 물질, 아크릴 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이계호 교수는 어떤 조건에서 커피를 볶고 추출할 때 건강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항상 동일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샘플을 집어넣어서 그 연구소에 가서 직접 또 분석을 하거든요.
구수한 커피 향이 작은 공간을 향기롭게 채웁니다. 연구실이 아니라 카페에 온 느낌인데요. 잘 볶아진 원두를 갖고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의 모습은 영락없는 바리스타입니다. 정체 모를 기계들을 능숙하게 만지며 커피를 추출해내는 이계호 교수.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으니 직접 도면을 그려 제작한 장비랍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이 기계는 일단 커피 원두를 가지고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서 커피의 좋은 성분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커피 이제 원두가 걸러지고 밑에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커피 액이 이제 추출되는 그런 장치인데 이건 이제 제가 특허를 내어서 전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계. 커피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들여다볼까요? 추출기의 필터를 통과하면 완성. 그가 만든 건강한 커피. 맛과 향은 그대로일지 궁금합니다. 로스팅을 해서 가장 건강한 커피를 만든 다음에 맛과 향이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 유명 산지의 커피 원두를 구입해 수차례 로스팅을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반복된 실험에도 지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연구가 누군가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람과 즐거움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연구소에 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얼마라는 게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그 수치를 보고서 이 방법들을 따라해서 최소한도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건강한 커피를 공급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노하우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지금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커피 전문가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어요. 빨리 이 방법들을 좀 공개해서 여기서 이제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끝에 살랑대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집에 있기는 아까운 계절.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려보는데요. 아내와 아들 내외, 귀염둥이 손자까지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그의 가족에게도 매섭게 휘몰아쳤던 겨울바람은 지나고 봄을 닮은 평안이 찾아온 거겠죠. 한번 찍어드릴게요. 여기 잘 안 나올걸? 어? 괜찮다. 한나하고도. 우리 한나하고도. 여기서 지나가. 살뜰히 며느리를 챙기는 아내 석혜원 씨. 아, 이리로 가나? 자, 예쁘게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좋다. 좋아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무뚝뚝한 아들만 있던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귀여운 손자도 생기면서 가족 분위기는 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저 보여요, 손자를 볼 때면 한 번이라도 더 품에 안으려 노력하는데요. 할아버지의 애정 어린 눈빛, 그 내리사랑을 손자는 알까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면서 또 뭐 자기 일보다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먹거리라든가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하니까 본인도 즐거워하고 또 옆에서 제가 많이 못 도와줘서 죄송하죠. 응원해요, 저는. 근데 이제
본인 건강도 생각하면서 해야 될 텐데 너무 일이 너무 많아갖고 하여튼 그래도 뭐 저는 응원하죠. 아내로서 응원해야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면 혹은 적게 가지면 행복의 양이 달라질까요? 행복을 찾아 노력하는 과정, 그 순간에 행복이 있다고 그는 믿습니다. 우와.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 이제 뽀뽀는 이제는 안 해? 뽀뽀하고 뽀뽀. 흥이 없는 뽀뽀. 눈동자는 다른 데 보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진한 애정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뽀뽀를 구걸하는 것만 보아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얼마나 예뻐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요? 엄격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제가 뭐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이제 편하게 놔주셨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애 키울 때는 완전 방목이었어요. 방목. 그냥 가만 놔뒀어요. 나는 뭐 얘한테 한 번도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성적이 뭐 좋아야 된다,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하도록. 며느님이 들어오시니까 좀 가족들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까요? 아이고 완전히 좋아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잘 웃어요. 우리 집에 제일 부족한 게 이제 웃음. 그냥 이렇게 웃는 건데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장 잘 웃어줘서 진짜 잘 웃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웃는 게. 며느님은 시아버지 어떠세요? 좋으시죠. 하시는 일도 되게 많이 존경할 부분도 많고 가족들한테는 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셔서 항상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 그냥 보시는 것처럼 네 좋으세요.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부모님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처갓집하고 저희 집안을 잘 아는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중매를 서는 바람에 우리는 뭐 별로 사귀지도 못하고 만난 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혼했어요. 요즘은 아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만난 지 한 열흘, 2주? 아니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 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지. 부끄러움 많은 아내 석혜원 씨는 러브 스토리를 꺼내는 게 영 쑥스러운가 봅니다. 청년 시절 공부와 아르바이트밖에 몰랐던 그는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 2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했답니다. 이제 집사람 보고 2시간 만나고 들어온 사람 보고 이제 결혼하나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섭섭해가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이제 효녀예요. 효녀를 가지고 또 장모님 지나간 얘기 그만해. 그러면 그때 어머님 말씀 듣고 결혼을 하신 편인데 네. 예, 지금 어머니 말씀 듣기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말투가 좀 뭔가 아니 해줘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다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공손하게 얘기해. 저는 바라는 거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준이, 연준. 이야, 뒤에 하늘 멋지다. 모자 약간 벗겨보라, 모자 뒤로. 하나, 둘. 멋있다 이게. 이야, 여기 지금 멋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봄날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 둘. 옛 추억을 떠올리듯 애수에 젖은 통기타 선율이 흐릅니다.
그의 인생에 오랫동안 친구였던 기타. 힘겨운 시절 그에게 용돈벌이가 되어주었고 마음의 위안을 안겨준 소중한 악기인데요. 기억 속 음표를 찾다 보니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 이게? 그지?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 이게 양희은 씨가 20대에 불렀던 노래예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뭐 이런 노래예요 그냥. 대구 시내에 이제 그게 원두막이라는 그 막걸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걸리 집도 이 통깨달가 나와요. 주로 이제 막걸리에 이제 생고구마, 파전 뭐 이렇게 먹던 그런 데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어설프게 친구 따라서 이제 시작을 했죠.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경북 대구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 미곡상을 하던 부모님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에 이제 그 집안 가정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중대를 하고서 저는 이제 생활 전선으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17살인가요? 18살인가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일을 했어요. 땅속에 푹 파진 데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기름 덩어리라서 유일하게 그걸 씻을 수 있는 날이 이제 휘발유로 씻어야만 되는데 이 얼굴에 휘발유를 씻고 나면은 너무너무 눈이 따갑기 때문에 얼굴은 거의 씻지 못하고 손만 씻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기름에 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에 대한 그런 그 적개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고 그때 이제 친구가 된 게 이제 기타가 이제 친구가 됐죠. 시장 바닥에 앉아서 수박 장사, 배추 장사, 무 장사를 했어요. 포장마차도 했고요. 포장마차를 이제 겨울 때 했는데 포장마차 하면 이제 뭐 우동, 뭐 닭똥집, 조개구이, 뭐 하여튼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오전에 가서 장 봐와서 한 10시부터서 이제 그걸 다 장만을 제가 합니다. 결국 포장마차 3개월 동안 해서 고생만 죽어나게 하고 빚만 잔뜩 얻는 그런 생활이 됐고요.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던 그는 뒤늦게 검정고시를 치른 뒤 영남대학교에 진학.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치고 1981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좀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픈 과정을 겪을 때 이제 그 투병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한다고 굉장히 했는데 불구하고 뒤에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 그냥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과 특효약만 찾으러 다닌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 가정만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이 겪었던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 큰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옥천에서 2010년 8월 달에 태초 먹거리란 이름으로 이제 특히 아픈 사람들, 특히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수를 얘기해주는 그 태초 먹거리 1회 강의가 이제 2010년 8월 달에 바로 옥천에서 여기서 진행이 된 거죠. 충북 옥천에 자리한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곳에서
122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인간의 걱정을 20명 남짓되는 참가자들.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반드시 면역력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나 정해진 대로 살 수 있다면, 누군가 삶의 정답을 알려줬다면 아마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자기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데 정답은 없기에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몸의 그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믿으시라. 그동안 뭐 전 암 환자니까 예,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듣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식생활이 너무 안 좋은 거 많이 먹었던 것을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바꿔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참가자들이 돌아간 뒤 여유를 찾은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2013년 첫 번째 책을 내고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기 위해 집필 작업 중인데요. 이번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까요? 좀 실제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등이고요. 또 대장암 발병률 1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장 건강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장 건강이 이렇게 심각한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전 세계 1등인데 특히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대장암 발병 원인이 버글버글한 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어제와 고통스러운 오늘. 불투명한 내일을 안고 사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따끔한 조언으로 보다 현명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오늘도 강단에 섭니다.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소중한 가족을 잃는 아픔을 누군가가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 설립부터 건강한 먹거리를 향한 집념 어린 연구까지 그는 딸이 남긴 마지막 숙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그다음 뭐죠? 알알이 맺힐 때